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8월 8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정치 논평 꼭지로 하나 골랐습니다. 자, 제가 그저께 이제 중국이 미국에 국채를 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은 지난 한 3, 4년 동안 상당히 지속돼 왔다. 그래서 한때 세계 1위의 미국 채권 보유국인, 미국이 가장 빚을 많이 진 나라였는데 그 빚의 한 30%를 이미 처분을 했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것과 좀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미국 내부 투자계의 거물, 세계 투자계의 거물이라고 봐도 맞는 것 같아요. 레이 다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의견으로 어떤 달러의 위기에 대한 내부의 시선, 상당히 강렬한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저는 이 사진 속에 있는 두 사람을 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빌류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구독자가 369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물을 불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터뷰에 왼쪽에 이게 70대 정도의 노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지금 묻는 거잖아요. 미국 달러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제목이 이렇거든요. 영상에 미국 달러가 무너질까? 미국의 경제 전쟁을 선포한 러시아와 중국. 달러를 안 쓰겠다는 이야기죠. 그게 핵심인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무슨 경제학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면이라. 그래서 내용을 다 보고 내용이 괜찮다 해서 이 사람을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거물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마디가 상당히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지요. 자, 이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브릿지 워터라는 회사예요. 자, 헤지펀드예요, 헤지펀드. 그래서 남의 돈을 가지고 와서 굴려주는 회사죠. 그래서 미국 회사고, 현재 밑에 보이는 그림이 이 회사의 본사예요. 미국 코네티컷에 있고 직원이 1,500명 정도 되는데요. 세계 1위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이었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계 1위 규모의 펀드를 운용을 하는데 그 고객이 개인이 아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돈을 불려줘요. 그 기관에는 국가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보면 저희 국민연금 같은 그런 연금이 엄청난 파워를 행사하잖아요. 운영하는 자금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은행들.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연금, 기금, 은행, 이런 곳이 고객이에요. 그래서 투자 기법도 보면은 GDP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부터 해서 환율 추이,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 이런 걸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물이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레이 달리오인데,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도 상당히 흥미진진해요.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좀 가난한 집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름에서 느끼시겠지만 이태리 출신이고, 아버지가 그 맨하탄에 있는 바에서 클라리넷이나 색스폰을 연주하는 연주자였대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나오긴 했던데, 잔디를 대신 깎아주는 거죠. 그런 알바, 눈치우기 알바. 이거는 이제 고령층이 사는 집에서는 겨울에 눈치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눈치우기 알바, 신문 배달, 그리고 골프장 캐디 이런 걸 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여기 골프장 캐디를 했는데 이게 맨하탄 인근에 있는 골프장이었겠죠. 그래서 이 손님들 중에 그 당시 월스트리트에 거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거물 중에 하나가 이 어린 레이 달리오를 총명하다고 생각했든지, 아니면은 희망이 있다고, 잠재성이 있다고 봤든지, 이 친구를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자기들 밥 먹는데 집에서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이건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물의 아들이 나중에 이제 레이 달리오한테 여름에 와서 인턴으로 일해라 우리 회사, 당연히 투자 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 발을 담그게 된 것 같아요.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12살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더라고요. 현재 세계 79위의 부자입니다. 자, 이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본 사람 미국에 있지만 미국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전 세계의 자본 흐름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은 전 세계 자본은 국가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국가에 국한 안 돼 있어요. 자본은 투자처가 있고 수익을 남길 수 있고 안정적인 대로 옮겨갑니다. 예, 그것도 큰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질문은 최근에 이제 브릭스 같은 나라들에서 달러를 자꾸 안 쓴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공격이 아니냐, 미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진행자가 이 369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진행자가. 그랬더니 달리오의 대답은 상당히 기본적인 대답을 해요. 이런 거 보면은 제가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전체를 달러의 위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 기준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심지어 학교도 아니고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배웠던 자본 운영의 돈 씀씀이의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화를 읽으면서 배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개미와 배짱이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가운데 전문적이고 군대득이 많은 화려한 것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표현들이나 제안은 한 수 접어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고 있죠. 경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면은. 달리오의 해석은 뭐냐면은, 해설은 이거는 그 나라들의 자연스러운 대응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대응이라는 거예요. 즉 미국이 그런 말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래서 자기 발등 찍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오르고 이미 많아졌다는 뉘앙스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즉 세계 무역에서 중국이 더 강자라는 이야기예요. 미국은 계속 내리막을 타고 있고 중국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즉 그런데도 전 세계의 무역은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때까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뭐 그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게다가 미국은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러다가 저 빚을 다 갚겠나? 우리는 어렵게 일을 해서 벌은 돈을, 우리 국민이 벌은 돈을 안전하다고 해서, 국제 무역에 필요하다고 해서, 거래에 필요하다고 해서 달러라는 빚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채권을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나? 우리 주식 투자랑 똑같은 거잖아요. 채권 투자도 미래 가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현재 가치가 결정이 되죠. 심지어 손해를 보고 있는 회사라도 주가가 오르기도 하죠. 채권도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 데 대해서 의구심이 계속 있어 왔는데 미국이 이걸 촉발시켰다.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양반이. 자, 두 번째는 좀 직접적인 이유. 그러니까 기축통화라는 것은 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기축통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 물과 공기와 같은 건데, 즉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나의 적이라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기축통화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자, 이런 것이 경제 제재 이런 거고, 달러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퇴출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전 세계 거래망에서. 패권을 활용하는 방식인데 상당히 무도한 거죠. 말 그대로. 자, 이런 방식은 이란이나 북한 같은 그런 나라들한테는 적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그 나라들을 악으로 만들고 내가 꾸짖어 주자, 혼내주자, 그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달러 전체의 위상에 상처를 안 주고. 그렇지만 이번에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전혀 아니다. 미국 말고는 다른 동맹국들, 미국의 동맹국들도 다 힘들어한다. 비즈니스가 망가진 경우가 많다. 러시아는 어떻게든 버텨냈다. 자, 이런 것을 본 제3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도 미국하고 티격태격할 수 있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예측 불가의 행동을 많이 하는 미국인데, 우리가 미국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예. 즉 여기서 경제 제재를 해서 달러 쪽에서 쫓아낸다는 거, 달러 그 거래에 뭐랄까 서클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그 나라가 아무리 미국의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융통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저한테는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달러 거래해서 배제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가진 미국 채권을 팔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 나라를 겨냥해서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한 거예요. 지불 불능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빚인데. 빚을 그렇게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는, 그럼 다른 나라들이 전 세계에 미국하고 친한 나라만 있냐? 안 그런 나라도 많다. 저도 다극화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힘이 분산될 거란 말이에요. 미국 대신 중국이 아니라 미국 좀 내려가고 중국은 좀 올라오고 그 외 다른 지역들이 다 선다. 그래서 목소리가 세진다. 그러면 그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엮어낼 수 있는 진짜 규칙이 필요하다. 누구한테 유리한 규칙만이 아니라. 예,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하고 맥락이 같아요. 그러다 보면 미국하고 티격태격 할 수 있는데, 전 세계가 달러에 다 기대고 있어도 되나? 달러를 막 무기로 쓰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중국이 달러를 파는 것도 미국과의 경쟁 관계가 심화되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미국이 둘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깔려 있겠다, 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달러 채권을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 가장 큰 방법이 뭡니까? 달러로 거래를 안 하면 돼요. 그럼 달러 채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거래에 필요해서 그런 거잖아요. 거래에 필요해서. 물론 자신들의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달러가 그만큼 절대적이지 않다. 왜? 중국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불편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서 꾹 참고 있던 나라들이 실행에 옮긴 거고, 그게 이제 브릭스로 나타난 거잖아요.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러시아, 중국. 네, 이런 겁니다. 달러가 급격히 가치가 주저앉는다. 왜? 기축 통화는 사람이 써야 되는데 쓰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미국은 무서운 줄 모르고 빚을 계속 쓴다. 물가까지 더 오른다.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다 손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돈 쓸 때는 더 많아져서 돈은 더 찍어낸다. 그러면서 똑같이 사달라고 한다.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나라들도 있다. 그 채권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안 사도 되는 나라들은 다 뱉어낸다, 이제.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말을 안 하지만은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자면은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채권값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채권이 거래가 돼야지 달러 가치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적정한 가격으로. 미국과 미국 영향력을 받는 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고초를 치르고 있다. 이미 경제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부분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썼던 슬라이드인데 잘 보여주고 있죠. 현재는 일본이 1등, 영국이 2등, 그다음 벨지움 이런 순서로 돼 있고, 중국이 지금 1.3T까지 갔다가 지금 30%를 뺐다는 것이고, 최근에 더 팔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영국, 죄송합니다.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다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정치적인 영향력, 상당히 독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과 일본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운명 공동체다. 이 나라들이 과연 이 채권을 팔 수 있을까? 제가 봐서는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 파는 것을, 특히 중국이 파는 것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이 레이 달리오가 상당히 이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달러가 어떻게 망할까?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수명이 영원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성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 파운드하고 옛날에 네덜란드의 길드,
망가질 때 그들이 왜냐? 그들이 강성했을 때 세계 기축통화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죠. 자, 그 중에 이제 영국 파운드화 이야기는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대영 제국의 위상이 살아있을 때는 파운드가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류 국가였어요. 이류 국가. 자, 그때는 파운드화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였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파운드화를 가지고 있었죠. 세계 거래에 저게 필요하니까. 또 안전자산으로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보니까 영국은 승리한 입장에 서 있긴 했지만 전쟁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빚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부채가. 예. 그리고 예전에는 그 빚을 쉽게 사줬겠죠, 다른 나라들이. 근데 주도권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영국의 전망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 우리 파운드 이거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다 채권이잖아요. 이거 좀 조금씩 팔아야 되겠네. 예, 그리고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겠네. 달러죠. 예. 자, 거기다가 뭐 조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쪽을 밀어주는 그런 것까지 또 합쳐져 있었죠. 예, 예, 예.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파운드는 밀려나가고 달러가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즉, 이 말은 여기서 이제 제이 달리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즉, 미국이 이 나라의 이 돈의 건전성에 대해서 유지를 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이 있고 그 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길로 가게 된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예. 자기가 돈을 많이 벌지를 못하면서 내 힘만 믿고 돈을 흥청망청 빌려 썼다?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본인은 거기에 길이 들어가지고 이제 빚을 빚으로 생각 안 하는 거죠. 가서 돈 달라는 거죠. 빌려달라 소리도 안 하고 돈 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는 줄 알고. 어느 순간에 보통 그런 일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죠. 갑자기 친구 A, 친구 B, 친구 C, 친구 D까지 동시에 나 너한테 돈 더 이상 빌려줄 수 없어. 못 받을 것 같아. 미안해. 다른 친구들도 같은 생각이야. 이렇게 끝나죠. 나 혼자만 빠져나오기 어려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 급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이야기를 레이 달리오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 사람이니까 그만큼 과격하게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달러 가치를 살리려면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상태로 계속 가서는 상당히 지금 내리막이다. 안 좋다. 예. 모든 친구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왜? 지금 자본은 국가보다 위에 존재해요.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자기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늘릴 수만 있으면. 자, 그래서 달러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여기가 우리가 이소부화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동화책에서 배우는 게. 즉, 기축통화를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축통화는 물과 공기와 같은 것처럼 해야 된다. 심지어 나의 적이라도 내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라는 건데 이 말을 한 이유는 미국이 이것을 남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축통화의 지위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미국 현 지도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서서히 위기의 길로 들어서고 있던 달러인데 이런 정책적 행보를 통해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골짜기로 떨어지는 속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두 번째는 달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미국의 재정이 건전화돼야 된다. 즉 수익이 더 많이 나야 된다. 세금을 통해서 걷든지 뭘 하든지 걷든지 세금이 주요 수입원이죠. 그리고 지출을 줄여서 잉여를 남겨야 된다. 그래서 빚을 더 이상 내지 않고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 미국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도 2차 세계대전 때 빚 많이 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미국이 주도를 하면서 한 80년까지 정도에서 많이 갚았죠. 그러다가 그 이후로 확 늘어났죠. 90년 이후부터. 예. 자, 그것은 미국이 방만하게 된 이유도 있어요. 왜냐, 구소련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겼거든요. 모든 세상이 미국게 됐잖아요. 거기부터 그래서 다리 차면 기운다는 게 진실이에요, 사실. 자연의 법칙이죠. 예. 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레이 달리오가 하면서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니?
미국 사람들이 이게 길들여져 있는 지가 얼마나 오래됐고,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만,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이 이 정도 빚은 늘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희한한 소리를 미국 방송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빚이 아니죠, 그게. 자기 돈이죠. 근데 그 사람들, 근데 빚은 빚이죠. 빌려준 쪽에서 갚아. 더 안 빌려줘.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겁니다. 그게 빚이에요. 빚의 정의예요. 그게 실제로도 경제 법칙도 그렇게 적용돼요. 신뢰를 잃는 것이죠. 그럼 더 이상 돈 안 빌려주는 거죠. 모든 친구들이. 이건 그런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고, 이런 기본, 미국의 재정 건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행보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미국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암시를 강하게 합니다. 레이 달리오가. 지금도 옛날에 아이젠하워 시대 때 시절에 크게 건설됐던 미국의 도로망, 지금 문제 많이 생기죠. 유사한 시기에 많이 건설됐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다 망가지고 있어요. 이 인프라를 돈이 없는 거죠. 예, 못하죠. 다리 무너지고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면서 뭐 새로운 거를 만들기는커녕 기존 것도 도로나 다리도 댐 오래되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런 게 간당간당하게 된 거예요. 거기 들어갈 돈이 엄청나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지원도 했죠. 예. 그리고 대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를 또 다시 키워야 되죠. 돈은 더 많이 들어갈 때만 밖에 없어요. 돈을 더 찍어내야 돼요. 즉, 빚을 더 내야 돼요. 되겠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의 말을 분석해보면은, 미국은 탈출구가 없다요. 지금 방식으로는. 이미 다 벌렸기 때문에, 이를.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미국에 있는 자본들이 미국이 망가지는 걸 보고 있겠느냐? 다른 나라들이 미국 빚을 안 받아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미국의 빚은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미국에 있는 연방준비위원회 FRB는 우리 한국은행 같은 기관이 아니에요. 정부 소속이 아니에요. 그건 자본가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하는 게 시원찮으면은 달러 자산으로 갖고 있는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바꿀 거예요, 아마. 당연히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세계의 중심이 거점이라고 그러죠. 자본주의의 거점이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와 있었던 거죠. 예전에 이제 똑똑했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리 가면 되는 거예요. 미국 자본은. 그걸 안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그 여건을 만들기는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 후보지로 베이징이냐 서울이냐 동경이냐 그 셋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세상이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당군 조상님 이래로 제일 드라마틱한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흐름에 맞으면서도 능동적인 대처를 해 나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는 지금 수만 년 동안에 걸쳐서 있었던 그 어느 시기보다도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다. 제가 유튜브하는 것처럼 뭐 이런 생각 가끔 말씀드리죠. 네, 네. 그래서 저 자본은 미국하고 같이 안 죽는다. 이거를 여러분 핵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정치적 행보랑 연계시켜서 볼 수 있는 시선, 이런 게 상당히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외 거물급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합리성의 지금 근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자본이라는 기준에서 보면은 바이든은 껍데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진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이. 결국은 자본의 힘으로 움직이죠. 레이 달리오가 이거 1975년에 이 헤지펀드를 설립했어요. 바이든은 지금 4년밖에 대통령 못해요. 그는 지금 이미 그거를 12살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이 바닥에 있은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한 60년 또
이상 됐어요. 그냥 한 갑자를 한 거예요, 내공이. 바이든은 기껏 4년, 내년에 재선된다 하더라도 8년이잖아요. 누가 더 위력이 있겠어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자본시장에서는. 그죠? 레이 달리오의 말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부는. 지금 일단은 뭐 반도체부터 해서 첨단 산업 부분에서 그렇지만 그 밑으로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본이죠, 자본. 어차피 돈 벌려고 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쉽게 들리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지금 뒤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봤을 때 미국이 과연 우크라이나전에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상처만 났는데 과연 타이완 해협에서는 러시아보다 훨씬 빡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더 빡센 중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전과 같은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겠느냐. 자, 아까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재선을 위해서 또 옛날 이라크 침공해서 부시가 재선에 성공했죠. 그때 다 큰 버블이 꺼져서 미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었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자기는 재선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럴 상황이냐? 미국이 그 정도 힘이 있느냐? 무력으로 누구 하나를 본보기로 보낼 수 있느냐? 가장 큰 타겟은 이란이나 북한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북한한테 그런 대시를 할 수 있겠느냐? 악의 축으로 몰아서 자근자근 밟으면서 미국의 힘을 부추길 미국의 힘을 끌어올리고 아드레날린 콱콱 나오게 하고 그리고 전 세계 동맹국들로 하여금 다 거기서 그 비용에 대해서 십시일반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제3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제?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레이 달리오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은 그들의 합리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본의 합리성에 북한을 잘못 건드리면은 2판 4판으로 미사일을 맞게 돼 있어요. 핵폭탄을. 북한이 그 역량을 확보했고 미국도 인정하는 바죠. 이런 시도를 하겠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달리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그와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분야에. 즉 미국 자본의 메시지예요. 그거는 너무 과하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중국 유화책이 나오는 것이고 이 와중에 이런 틀 속에서 바이든은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끌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실수한 것도 많아요 지금. 자,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대로 갈 거냐? 미국이 주저앉는 것을 지켜보겠느냐? 그건 아니다 할 것이죠. 네. 그래서 대충 방향은 보인다는 거예요. 자, 미국은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해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나라의 길로 떨어지는 것이 더 빨라질 따름이에요. 그렇죠. 네. 중국도 약점이 있죠, 많이. 그래서 미국 스스로가 엄청난 규모의 발상의 전환을 하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년에 선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도되는 것이 북미 종전이다. 러시아화의 전 세계 비핵화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로 넘어가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지역 몽골, 북한 그러면서 중국을 장기적으로 포위하는 전략 미국이 거리를 둘 수 있는 전략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인심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전략 이런 게 지금 바이든의 유일한 수다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짐들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정치논평에서 해오고 있죠. 예,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